우리 동네 동전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고려거란 전쟁 서경을 지키고 거란을 격파한 영웅 지체문에 등장 항복파를 참살하다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의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거란 고려 전쟁 고려의 영웅 벽상공신 양규와 김숙흥의 전사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하여 주세요. 강감찬이 거란 진중에서 기만책을 펼칠 동안 서경의 관리 원종석은 강감찬을 배신하고 항복을 준비하는 치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종석은 어떻게 이렇게 비겁한 걸까요? 물론 거란 대군이 서경으로 쳐들어오면 서경의 백성들과 군사들의 목숨이 위험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그래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거란에 가는 강감찬 같은 사람을 눈앞에서 보고도 오히려 강감찬을 배신하고 기만하면서 강감찬과 현종이 거란 성종을 속였다고 고자질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말 저 사람이 서경을 관할하는 관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한심합니다. 강감찬은 서경 안에 거란군을 주둔시켜달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원종석을 보고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치며 화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강감찬이 거란으로 다시 끌려가면 파리 목숨이란 것을 알고 있는 원종석은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아주 제대로 뒤통수 치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 고려군이 승리하게 되면 원종석은 땅을 치고 이때의 일을 후회하면서 자신의 흑역사를 부끄러워하고 강감찬에게 반드시 사죄를 해야만 하죠. 고려군이 승리하는 데는 여러 장수들의 공이 상당히 컸지만 그중 양규 장군의 곽주성 탈환이 대단했었는데 양규는 지금 곽주는 거란군의 유일한 거점일세 내 손으로 각주를 반드시 탈환하게 돼. 라면서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었는데 결국 다음에 양규는 곽주성을 탈환해내면서 서경을 공격하고 있던 거란군에게 아주 큰 한방을 먹이게 될 것 같습니다. 흥화진에서 양규가 끝까지 저항하자 20만 병사를 남겨놓고 남아한 야유 융선은 통주에서 강조가 이끈 고려군을 대파했지만 그들이 점령한 성이라고 아직까지 곽주성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시 남하하여 서경을 공략하기 시작하다가 그 하나 점령한 곽주성마저 도로 뺏겼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야 만 것인데요. 이때 성을 지키는 거란군이 6,000명이었는데 양규는 겨우 1,700명만의 군사를 이끌고 이 성을 탈환하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고 흥화진 통주 곽주성을 잇는 선을 확보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된 것이죠. 가뜩이나 보급로가 불안한 상황에서 계속 서경을 공격하는 것은 어려운 데다가 만약 보급이 끊기는 날에는 어쩔 수 없이 철군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창 서경을 공격하고 있던 야율융선은 당장 고려의 왕 현종을 잡아야 한다 판단의 계경으로 직행하는 결단을 내리게 되고 작전대로 계경은 점령하게 되지만 이미 고려왕 현종은 몽진 중이었고 또 현종을 잡으러 남하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하공진의 계략으로 결국 야율융선은 철군을 결정하게 됩니다. 양규는 한 달 동안 거란군을 괴롭히며 출몰하고 사라지는 전술로 7번 싸워 7번 다 이기는 엄청난 전과를 올렸다고 하는데요. 곽주성을 탈환한 양규는 그대로 성 안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지만 이후에도 몸소 나가 싸워 고려 백성 3만 명을 구출했고 그들이 피난 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거란대군을 쫓아가며 싸우다가 김숙흥과 함께 전사하였다고 하는데요. 김숙흥이 먼저 화살 한 방에 숨이 끊어졌다니 아마도 지정 사수의 전밀 저격을 받았고 양규는 온몸에 화살이 고슴도치처럼 박힌 채로 장렬히 전사하였다고 하네요. 현종은 담당하는 관리가 있음에도 직접 교서를 작성해 그들의 전공을 취하했고 그들의 가족에게도 아낌없는 보상을 했는데 양규의 아들에게 관직을 주었고 남은 가족들에게도 평생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매년 곡식을 내려주고 김숙흥에게는 장군을 추중했다고 하네요. 이 정도만 해도 상당한 보훈이었지만 이것도 부족했는지 현종은 양규와 김숙흥의 사마후 벽상공신이란 칭호를 내렸다고 하니 현종이 그들에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야율융선은 고려의 용맹한 장수들이 정말 탐이 났는지 하공진의 계략에 의해 소가 넘어간 것을 알고 난 이후에도 몇 년 동안 하공진에게 나의 신하가 되라고 설득하다가 결국은 포기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용맹한 장수들이 있었기에 고려가 건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진은 자신의 두 아들을 모두 전쟁에 내보내다가 둘 다 죽어 돌아와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5회에서 박진은 동원령에 반발하면서 무장한 김종현에게 화를 내며 말하길 아들이 지난 전쟁에서 죽었는데 이젠 둘째를 바치게 하냐고 따졌는데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아들을 전부 전쟁으로 잃어버리게 생겼는데 반발을 안 하는 부모가 있을지 생각하면 부모로서 이해가 가는 반응이었는데 이때 개경 조정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란 식으로 표현하며 황실의 반감을 나타냈고 김종현의 태도에도 분노했던 게 김종현은 동원령이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처벌이 분명할 것이니 따르라며 나이도 더 많고 윗사람인 박진에게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박진은 김종현의 무례함에 더욱 화를 냈는데 황제도 아닌 군대의 일개장수가 지방 호족에게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 당시로서는 당연히 월권 행위였고 세금 부역 등의 문제 때문에 지방 호족들이 개경 황제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을 때라 더욱 반발을 사게 됐던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둘째도 전사하고 심지어 온몸은 불에 타고 목은 잘려 돌아와 박진은 죽은 아들을 끌어안고 오열하는데 앞으로 호족들의 반발이 더 심해지면서 현종이 남하하며 몽진하는 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현종은 하공진, 양규, 지채문, 김수웅, 강감창과 같은 기라성 같은 장수들의 전략과 전술의 성공으로 고려를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 동네 동전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동전과 지폐 수집에 관한 다양한 영상과 역사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